자, 안녕하세요. 개학이 2주가 더 연기가 됐네요. 자, 조금 힘들겠지만 이제 지질시대의 마지막 부분, 고기후 부분을 보고 우리 지질시대 1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후는요, 자, 연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화석 연구가 있고요. 화석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시상화석과 그 다음에 화분이라고 하는 우리 꽃을 담는 그 화분 말고 이때 화분은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를 지칭하는 이 화분을 통해서 화분과 그 다음에 시상화석을 통해서 고기후를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육지 혹은 뭐 따뜻하고 수변한 바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환경이 드러나는 시상화석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고기후 연구할 때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화석 연구를 먼저 하고요. 화석이 없다 혹은 잘 안 나온다 했을 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이테입니다. 나이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과 밀도에 따라서 기후를 유출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나이테는 결국에 나무가 자라는 거죠. 크로스 나무죠. 나무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자,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강수량은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워야 될까요? 따뜻해야 될까요? 네,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고 온난한 경우에는 얘가 빨리 자라죠. 빨리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테는 1년마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빨리 자라게 되면은 폭이 어떻게 돼요? 넓게 되죠. 그죠? 폭이 넓게 되니까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밀도는 폭이 넓게 되니까 상대적 밀도 자체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개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빙하 코어라고 하면 결국에는 빙하 얼음 아닌가요? H2O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때 H2O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O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소의 동위 원소 비를 따지면서 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죠? 16번이죠. 16O랑 방사성 동위원소인 18O를 비율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연상에서 안정한 원소는 16O입니다. 안정합니다. 안정 원소고요. 자, 18O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하죠. 왜냐면 안정에다가 뭐가 더 붙은 거예요? EN이 붙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중성자 두 개가 더 붙은 거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중성자 두 개가 더 붙은 거라서 불안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소 동위원소비를 따질 때 이 빙하를 보면요. 온도가 높을 때는 상관없어요. 온도 높을 때는 둘 다 증발이 잘 일어나요. 바다에서. 증발이 다 잘 일어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온도가 낮아질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하면 1, 2도 정도 낮아지는 게 아니라요. 빙하기, 그 다음에 뭐 간빙기 기준입니다. 이때 그래서 빙하기,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질 때에 이 16O랑 18O의 어떤 그 증발 비율 차이가 낮아집니다. 자, 두 개 중에 뭐가 더 무거울까요? 그죠? 얘가 더 무겁습니다. 뭔가 많이 들어간 18O가 더 무겁습니다. 자, 18O가 더 무겁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온도 낮아질 때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자,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 자체는 증발량이 감소하게 되죠. 증발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증발이 감소할 때에 얘가 더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증발 자체는 보세요. 증발은 물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애기 때문에 가벼운 애가 더 많이 나갈까요? 무거운 애가. 자, 지금 증발이 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애는 훨씬 더 선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O가 포함된 이 H2O가 증발량이 감소하는 거죠. 훨씬 더 감소하는 거죠. 둘 다 감소를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빙하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증발량이 감소를 하는데요. 훨씬 더 이 18O가 포함된 H2O가 훨씬 더 증발량이 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증발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겠죠. 대기 중에 이 18O가 포함된 그 수증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 분자. 그러니까 물 분자는 수증기는 비율 역시 감소하겠죠. 왜냐고요?
증발을 훨씬 덜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증발, 이 수증기가 나중에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이 돼서 구름 안에서 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떨어져요. 그죠? 이때 그러면 눈은요, 스노우, 눈에서도 비율은, 네, 비율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눈이 이제 지표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빙하는요, 빙하가 눈이 결국 온 거죠. 빙하에서도 18호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분명히 헷갈리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그러니까 더 무겁기 때문에 증발량이 더 감소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더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18호랑 그 다음에 16호의 비율, 그러니까 16호분의 18호죠. 근데 얘가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질 때 이 비율은 줄어든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눈은 이렇다 치고요. 우리 그러면은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해양 생물 한번 봅시다. 해양 생물 화석이라고 하면은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화석이기 때문에 껍데기가 있어야겠죠. 이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개 껍데기, 그러니까 CaCO3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유공충이라고 해서 규질 유공충에서 SiO2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껍데기에 화학 성분을 보면, 자,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O가 있죠. 그죠? 얘네는 죽어야 껍데기를 남기겠죠.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수에 18호와 16호의 비율가 같습니다. 왜냐면 이 해수랑 이 비율이 같아야지 얘네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해양생물 화석의 CaCO3랑 그 다음에 SiO2 같은 경우에 이 비율이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얘네가 죽고 나면은 죽었을 그 당시에 해양의 16호와 18호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고기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론해 봅시다. 자, 기온이 낮아지면, 아까 얘기했었죠. 기온이 낮아지면 증발을 덜 한다 했어요. 증발을 덜 한다 했으면 바닷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증발을 덜 했기 때문에 18호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죠. 자, 요것도 온도가 낮아질 때입니다. 왜냐면 증발을 18호가 훨씬 덜 했기 때문에 바닷속에서는 18호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18호랑 16호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 바닷속, 해수랑 그 다음에 이 화석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표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온도가 낮아질 때 빙하랑 그 다음에 해수랑 생물을 비교를 합시다. 자, 그러면 빙하가 낮아질 때 16호분의 18호의 비율을 보면은 빙하는 낮아집니다. 온도랑 같이 낮아져요. 그런데 해수는 반대로 높아지게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외우는 거랑 그냥 외우는 거랑은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추론 과정 자체를 문제에서도 기니디로 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후 하면은 우리가 알아주셔야 될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자,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있다 없다?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습니다. 요거까지만 그냥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그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지질 파트였고요. 지질 파트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천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